여러분 이제 막 배신감이 들려고 하죠. 뭐 알게 해준 다음에 뭘 안다는 거예요. 원래 복잡한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문제 풀어보면 그치 아유 진짜 알게 된다. 이해하셨죠? 알게 돼. 문제는 어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진짜 고1 내신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고1 내신 수준도 안 된다. 자 봐봐 문제를. 정보 분석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검증 방법을 활용한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그럼 다른 종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단 뭐부터 나누는 거야?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거부터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핵심 판단 기법, 인과고리, 의사결정나무, 계층 분석. 계층 분석도 뭐가 되겠어요? 얘도 아까 트리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이것도 계층이라는 거는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어때? 작아지겠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 어때? 양적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해하셨죠? 외우기도 쉬워 여러분. 의사, 양, 둘 다 이응으로 시작하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 어때? 양적 분석이다. 그럼 분석 기법과 검증 방법의 연결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기 분석. 이게 뭐 여러 번 해본다는 거잖아. 분기 분석은. 이해하셨죠? 그게 질적이고 시뮬레이션이 뭐예요? 이게. 그치. 2번부터 읽어보면 베이지안 기법은 어때?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 이건 양적 맞고. 그래 어때? 시뮬레이션도 양적이다.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 읽어볼 필요도 없네. 자, 행렬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베이지안 기법, 그렇지, 정세 전망 기법이라고 그래. 폴리콘 앤 팩션스를 뭐라고 한다? 정세 전망 기법. 의사결정 나무 기법은 양적 분석이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그러면 양적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자, 경쟁가설 핵심 판단, 의사결정 나무, 인과고리. 그치. 의사결정 나무인데, 여러분, 나머지도 알아야 돼. 그쵸? 자, 지금 확률이냐, 통계냐, 그쵸? 또는 어때? 수학적 알고리즘이냐, 수학적, 그쵸? 우리가 수학적 논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냐, 이런 거. 자, 수학적 모델이죠. 수학적 모델이란 말이 생각 안 났어. 의사결정 나무가 양적 분석 기법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럼 또 넘어가. 그러면 다음 분석 기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다수의 가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거야. 얘는 뭐하고만 구별하면 돼? 핵심 판단하고만 구별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이거는 실제로 어때? 어떤 가설이 더 그치 중요한 어떤 가설이 더 맞는가를 판단하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경쟁 가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뭐 경합주의적 가설 이런 거 없어. 그쵸? 인과고리. 여기 뭐 핵심 판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때? 그런 것도 없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쟁 가설. 다시. 핵심 판단은 관련성이 높은 가설이 뭐냐? 이걸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쟁 가설은 어때? 그 다음에 위중화 과정을 거쳐서 어때? 위중화 과정을 거쳐서 틀린 가설을 제끼는 거를 뭐라고 하는가? 경쟁 가설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004년에 미국 정보개혁법 및 테러 방지법이 어때? 정보 공동체의 법적으로 요구한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외워. 자, 대안 분석 기법하고 어때요? 경쟁 분석이다. 외워. 대안 분석과 경쟁 분석. 그래서 어때? 여기는 경쟁 분석이 안 나왔으니까 어때요? 대안 분석. 풀이 별표해. 뭐라고요? 정보 공동체에게 경쟁 분석과 대안 분석의 양자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4년에 정보개혁 및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국가정보국이 그치 ODNI가 어때요? 정보 분석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보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경쟁 분석과 대안 분석 2번이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델파이 기법을 봐봐 여러분. 얘는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어때? 전문가의 견해. 자, 별표해. 뭐라고요? 전문가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해서 집단적으로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해. 자, 그러면 일반적인 설문조사 방법이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 어때요? 뭘 쓰겠다는 거야, 지금. 통계를 쓰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때요? 전훈 교수님은 어때요? 델파이 기법을 뭘로 분류하냐 하면 양적 분석으로 분류해. 그래서 어때? 전문가 협의 방법을 결합해서 어때? 그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사하고자 하는 영역의 전문가로 어때 델파이 패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어때 관련 쟁점이나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때 개방형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익명성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라도 같은 교수가 아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어때요? 내가 이제 신참인데 한의원 교수님이나 전은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익명성 보장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는 면대면 토의에서 명성이 높거나 독점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특정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뭐를 보장해줘야 돼? 익명성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쭉 어때요? 이게 찍었잖아, 이해하셨죠? 전문가들이 어떻게 쭉 찍었으면 그걸 보고 어때요? 아, 내가 틀렸나? 하면서 어때요? 수정의 기회를 준다는 게 중요한 거야. 수정의 기회를 준다.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된 결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때 인식 분포의 소수 의견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찍은 사람도 있고 여기 찍은 사람도 있고 여기 이렇게 찍은 사람도 여기 많이 몰려 있고 이쪽에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쪽에 내겠지만 어때?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뭐예요? 델파이 기법이다. 그래서 넘기면 여기까지 기본서에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보고 나서 그렇죠?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제가 다시 넣은 게 뭐예요? 핵심 정리. 델파이 기법의 유형 중에서도 정책 델파이라는 게 있어. 이해하셨죠? 정책 델파이라는 게 있는데 1번 수량적 델파이라는 게 있어요. 자, 1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때 수량적 예측을 최소한의 범위까지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 양적 분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렇죠? 근데 뭐 역사적 델파이가 있어. 일단 역사적 델파이부터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질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과거에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였겠는가를 추정해서 과거의 특정 정책 결정을 재조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얘를 역사적 델파이라 그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정보 분석 기법에서 사용하는 델파이는 어때? 별표해. 뭐라고요? 정책 델파이다. 그렇죠? 정책 델파이.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델파이의 기본 논리를 이용해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정책 결정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어때? 주관적 입장에 있는 정책 관련자에게 서로 대립된 의견을 표출하게 해. 그쵸? 그러면 너 이거에 대한 의견이 뭐야? 그러면 난 여기 있고 여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다음에 어때? 여기 찍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 이런 사람들이 어때?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여기 찍고 여기 이렇게 몰려 있고 여기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준 다음에 수정할 생각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의견을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정책 델파이라고 하는 거야. 자, 물론 수량적 델파이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만 정책 델파이는 뭐예요? 거기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관적 입장에 있는 정책 관련자에게 서로 대립된 의견을 표출하게 한 다음에 그렇죠? 점을 찍어 본 다음에 수렴하고자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얘를 정책 델파이라 그래. 그러면 얘가 질적 연구일 수밖에 없는 거는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거를 모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이게 주관적이라는 건 어때? 개인을 전제로 할 때만 주관적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집단을 전제로 했을 때 주관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언제나 뭐예요? 얘는 객관적이다. 이해했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것도 여러분 잘 봐. 이것도 연결시켜 본다면 정보 분석 기법이 주로 다 뭐야? 질적 연구잖아. 이해했죠? 그럼 질적 분석 기법으로 나온 지식이라는 게 어때? 어떤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 그래서 어때? 좋은 정보의 조건에서 어때? 객관성 확보를 어때? 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분석에서 정보 분석의 조건 이런 데서 어때? 객관성이 빠지는 이유는 다 뭐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죠? 질적 분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어때? 정책 델파이는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책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며 의견 개진의 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에 따라 정책 델파이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과는 관계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지혜를 모으려는 일반적 델파이의 목적과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델파이의 목적은 얘는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 델파이는 뭐다? 얘는 질적 연구고 주로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델파이는 정책 델파이이기 때문에 이걸 질적 연구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외우면 돼. 394번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제가 조사한 거야. 자, 질적 분석 기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면 지금 델파이도 있고 게임 이론도 있으면 여기서는 게임 이론 찍어야지. 이해하셨죠? 야, 전훈 교수님은 델파이 양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델파이 찍으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가장 멀어 보이는 걸 찍는데 델파이는 질적 분석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395번 정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지금 정보 분석은 수집된 첩보를 정보 소비자에게 적합하게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에게 연결해 주는 건 뭐예요? 분석관이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수집된 첩보를 분석관한테 주는 거는 뭐야? 이거는 수집관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조건 지금 정보 소비자에게 적합하게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럼 틀린 건 아니야. 이거는 정보 분석은 양적 분석 기법과 질적 분석 기법으로 구분해서 첩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정보다, 개인적인 의도에 관한 거다, 개인이 어떤 걸 중요시하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럼 이거는 질적 분석 기법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이게 통계나 이런 거면 양적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첩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지. 양적 분석은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요거는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사회과학에서 이걸 꼭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 단계라는 게 있거든. 문제 인식 단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과학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검토라는 게 있어.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면 잠정적 결론을 낼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잠정적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 가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설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가설을 검증한다. 그치? 보통은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검증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위증한다고 했지. 그치? 근데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 결론 도출 및 일반화다. 그치? 결론 도출 및 일반화를 하는데, 그쵸? 자. 근데 이게 양적 연구야.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가설이 결론이잖아, 여러분. 결론에서 자료 수집으로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를? 연역적이라고 했잖아. 연역적 과정이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것도 다시 결론이잖아? 그 결론으로 오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이게 귀납적이잖아. 그러면 개념형과 자료형 중에서 귀납적은 뭐라고 그랬어? 자료형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개념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어쨌든, 근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폴리콘 팩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을 뭐라고 그냥 가정하지? 뭐라고 가정해? 얘는. 가설이 아니라 가정. 가설과 가정은 다른 거예요. 가설은 뭐야? 하이포서시스고, 자, 가정은 어썸션이거든? 전제라고 그래. 다시, 가정 나오면, 사실, 여기 알아야 돼. 이거 같은 말이 아니야, 여러분. 가설이라는 건 잠정적 결론이고, 가정은 뭐예요? 얘는 전제야, 전제.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려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알아야 돼, 여러분. 자, 지금 경제순환 모델이다라고 하면 경제순환 모델도 있고 우리가 뭐도 있었어? 우리가
정보순환 모델도 있었잖아. 그러면 다른 건 다 버리고 중요한 것만 딱 남기는 거야. 이해하셨죠? 실제하고 모델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경제현상 설명할 때 뭐만 설명해? 그냥 야, 경제순환, 민간 경제순환 모델이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가게가 있고 여기는 기업이 있고 여기는 어때?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 여기는 어때? 생산 물 시장이 있어.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모델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단순화를 전제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단순화된 모델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게 어때? 우리가 알고 싶은 현실에 정확히 부합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거는 어때요? 질적 연구야, 양적 연구야? 뭐 질적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경제도 뭐야? 게임 이론 어디서 나왔어? 경제학에서 나왔다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자, 양적 분석은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어때? 모델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럼 어때? 맞는 거라. 이해하셨죠? 맞는 거라. 집단을 연구해가지고 이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어떻게 알아?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이 아니라 얘는 어때? 보편 이론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냥 어때? 대략적으로 어때? 모델링에서 어때?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어때? 정확히 완벽한 완벽한 뭐예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맞는 선지야. 이게 어려운 선지인데 3번은 맞는 선지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어때? 굉장히 어렵게 난다. 자, 4번 질적 분석은 어때? 객관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객관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약이 따르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죠? 오히려 어때? 현장에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질적 분석이다. 이해했지? 오히려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따르는 거야. 이해했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양적 연구는 어때요? 방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편 이론을 정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어때? 적합하지 않다. 이해했죠? 그래서 객관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때? 현장에서 활용하는 제약이 따른다. 이게 틀린 거다. 뭔 말인지 알겠어? 양적 연구는 모델링하기 때문에 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완벽히 알기가 어렵다. 이해하셨죠? 왜?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델링 단순화라고 생각하면 돼. 모델링은 뭐다? 단순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다시 생각해. 뭐라고요? 수학적 모델링은 얘는 무슨 과정? 단순화 과정. 그래서 어때? 완벽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완벽한 해답. 이거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다시 396번. 자,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이 어때요? 문제 나오는 형태가 달라졌어. 이해하셨죠? 이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자, 질적 분석 기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그 베이지안 기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델파이가 어때요? 질적 연구로가 나온 게 굉장히 많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델파이는 이제 뭘로 분류한다? 질적 분석 기법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질적 분석 기법에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질적 분석 기법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어때요? 그렇지. 둘 다 이응이라 그랬지. 의사결정 나무하고 양적 연구.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질적 분석이다. 그럼 여러분 잘 봐. 398. 자, 이런 문제가 났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나뭇가지 형태로 도식화했어요. 나뭇가지가 뭐예요? 트리. 그렇지, 트리잖아. 그러면, 그럼 어때? 요게 의사결정 나무라고 되겠지? 나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나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트리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트리 형태로. 그래서 도식화해서 최적의 결과를 찾아내는데 어때? 확률적 계산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의사결정 나무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뭐라도 있으면 목표 지도 작성이라도 있으면 어때? 그거라도 찍어줄까 생각했는데 어때? 계층 분석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찍어줄까 생각했는데 어때?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의사결정 나무를 못 찍는 거는 어때? 진짜
안 된다. 교수님이 그냥 문제를 어때? 봐준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때? 여기 나 같으면 어때? 의사결정 나무 기법에다가 그 다른 선지에다 뭘 넣겠어? 목표 지도 작성이라든지 계층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표 지도 작성이나 계층 분석이나 전부 다 뭐야? 질적. 뭐만 양적? 의사결정 나무 기법만 양적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질적 기법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자, 질적 기법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총세 전망 분석. 이걸 뭐라고도 한다? 정세 분석이라고 한다. 정세 분석은 뭐예요? 폴리콘 앤 팩션스. 이해하셨죠? 폴리콘 앤 팩션스를 정세 전망 분석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어때? 게임 이론이다. 여러분, 의사결정 합리성과 게임 이론이라는 게 뭐야? 우리 네 글자로. 아니, 세 글자. 경제학이라는 얘기야, 얘가. 이해하셨죠?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성 이론하고 어때? 게임 이론이란 얘기가 경제학이란 얘기야. 이해하셨죠? 야, 제가 옛날에 이제 경제학이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갔었냐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있잖아. 그렇지. 미시경제학을 내가 들으러 갔더니 교수님이 이 사람 원래 어디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워낙 전자공학과 나왔어. 이해했지? 교수님도 이제 저하고 비슷하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교수님도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게임 이론 연구하러 갔을 때는 어때? 게임 이론이 엄청 막 뜨고 있었대. 근데 어때? 게임 이론 연구하고 왔더니 어때? 그건 이제 아무도 안 하더래.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망했다고. 야, 서울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때요? 아예 오죽하면 어때요? 워낙 수학을 많이 쓰니까 어때요?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이 어때? 그치? 경제학 교수하고 그랬다니까, 그때는. 자, 그래서 어때요? 자, 정세 분석. 자, 게임 이론과 어때? 그쵸? 우리가, 자, 합리성. 그쵸? 합리성.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어때요? 게임 이론을 적용한 게 뭐다? 정세 전망. 분석. 이걸 뭐다? 폴리콘 앤 팩션이라고 한다. 400번. 질적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질적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베이지안 기법은 어때? 세계 최초의 확률 이론으로 미국 CIA가 개발했다. 이거 이제 주의해야 돼.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돼. 베이지안 기법이라는 거는 어때? 옛날부터 베이지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해했지? CIA가 개발했다 그러면 틀려. 이해했어요? CIA 개발했다 그러면 틀려. 옛날부터 쓰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CIA가 개발한 것도 틀리고 또 어때? 베이지안 기법 자체가 어때? 질적 분석 기법도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양적 분석 기법이다. 그쵸? CIA가 개발했다. 이것도 틀려. 자, 이런 선지가 나오니까 어때요? 아, 그럼 CIA가 최초 개발했구나. 이건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베이지안 기법은 어때? 그치? 이거 CIA 개발한 거 아니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역할 연기는 어때? 다자간 협상 전략을 준비하는데 유용하다. 그쵸?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데려다가 연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김정은 역할 한번 해봐. 이걸 뭐라고 한다? 역할 연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경쟁 가설은 어때? 다수의 가설을 수립해서 동시에 평가해서 선택한다라는 거죠. 경쟁 가설. 자, 다수의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 이제 동시에 평가해서 수립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평가에 수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어디다 넣어서? 행렬에 넣어서. 근데 여러분 잘 봐. 아, 이거 중요하다. 자, 행렬 분석 자체는 양적 연구예요. 이해했지? 행렬 분석 자체는 양적 연구인데 행렬에 넣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떻게 그냥 표에 넣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행렬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냥 위치는 다 있고 이게 행렬이잖아. 이게 뭐 4, 5다 그러면은 위치는 이제 다 결정돼 있고 어때? 전쟁에서 어때? 숫자를 빨리 옮기려고 그때 컴퓨터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숫자를 빨리 옮기려고 어때? 여기 위치는 딱 정해놓고 이것만 이제 그치? 예를 들면 어때? 이게 좌표라고 하면 이게 동쪽 뭐 서쪽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숫자만 딱 옮기려고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하냐? 이게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행렬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때요? 이게 만약에 그치 3, 4, 뭐 7,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행렬의 곱, 행렬의 합, 뭐 이런 거 있잖아. 이해했지? 계산까지 했을 때 뭐야? 이게 그치? 계산까지 했을 때 행렬 분석이 되는 거고 그냥 표에 넣었다. 표에 넣어서 어때? 비교한다. 그건 어때? 행렬에 넣어서 비교한다고 해도 질적 분석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동시에 평가해서 선택한다. 기본서에 보면은 어때요? 경쟁 가설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지. 기본서에 나오는 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고리는, 그치,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인과고리는 어때?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인과고리. 아까 어때? 양적 연구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상관 분석이라고 했잖아. 그쵸? 인과고리 나오면 어때? 질적. 그러면 401번. 정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질적 분석 기법에는 경쟁 가설, 인과고리, 분기 분석. 이제 딱 보이지? 아, 여기는 어때? 양적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보이잖아. 그쵸? 자. 정보 분석이 주어진 임무에 대한 첩보를 분석할 때는 주로 질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첩보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자, 보편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어때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어때요? 보편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지. 근데 주어진 임무, 야 북한 조사해와 이렇게 됐으면 어때? 거기는 양적 연구를 그치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어진 임무에 대한 첩보를 분석할 때는 주로 질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고 꼭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어때요? 정보 분석 기법에서는 주로 다 뭘 이용한다? 질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다. 양적 분석이 어때? 객관적 결론 도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이해하셨죠? 사회과학에서는 어때요? 통계 자료도 많고 하니까 이걸 하는 거지. 정보 분석에서 어때? 통계 자료 같은 게 많지 않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주로 통계는 뭘로 돼 있겠어요? 이런 거는 기본 정보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공개 출처 정보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어때요? 공개 출처 정보를 가지고 연구할 때 어때? 그때 오히려 어때? 더 적합한 연구란 말이에요. 사실은. 질적 분석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양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치. 정보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치. 양적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것도 보면 3번, 4번은 어때요? 그냥 이게 선지가 양립할 수 없는 선지라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 하나 찍으면 뭐예요? 그럼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402. 자, 한번 해봐, 여러분. 양적 분석 기법만을 열거한 것으로 옳은 것. 자, 베이지언, 양적이지. 시뮬레이션도 양적. 행렬 분석, 양적이다. 라는 거죠. 2번, 베이지언 시뮬레이션. 핵심 판단이 아니네, 여기서는. 그쵸? 그러면 3번, 베이지언 행렬 분석, 인과고리가 아니네, 여기서는. 그쵸? 4번, 베이지언 게임 이론 계층 분석이 아니네, 여기서는. 뭔 말인지 알겠지?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했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된다. 자. 그러면 403 질적 분석 기법에 포함될 수 없는 것. 맨날 난다. 맨날. 그치? 의사결정 나무 기법, 역할 연기, 핵심 판단, 경쟁 가설 기법 뭐 다. 그쵸? 이런 건 다 질적 분석. 그러면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행렬 분석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점수를 매겨서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뭐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글자로? 해봐, 여러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까지가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여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물론, 그렇지. 게임 이론은 너무 경쟁 가설이잖아, 경쟁 가설. 경쟁 가설 여러 개 중에 어때요? 우선순위, 그치. 위증하는 거 다 빼고, 그치. 나머지, 그치. 우선순위를 매겨서 결정하는 걸 뭐라 경쟁 가설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했죠? 그런데 행렬 분석이 되려면 거기다 뭐까지 해야 돼? 점수까지 매겨야 돼. 이해하셨죠? 수치화를 해야지 행렬 분석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냥 우선순위만 매겼다. 그치? 수치화는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그건 양적 연구가 아니라 그냥 경쟁 가설에서 끝나는 거라서 그건 질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 행렬 분석이 되는 거는 점수를 매겨서, 그치? 점수를 매겨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자, 시뮬레이션 기법은 어때? 특정 사건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때? 다양한 대안을 찾아서 적용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잘 봐. 얘는 시뮬레이션은 어때요? 대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읽어봐. 자,
시뮬레이션 기법은 어때?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을 반복해 작동함으로써 어때?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건데 얘는 어때? 일단 가정을 하고 나서 이 가정이 성립하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이 가정이 성립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이걸 알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시뮬레이션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특정 사건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때? 다양한 대안을 찾아서 적용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것도 대안 찾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게 뭐 그렇게 없잖아. 여러분 많은 게 그렇게 많아? 아는 게 없지. 이것도 뭐 경쟁 가설이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게 어때? 가설이 여러 개 있다는 건 어때? 이 각각의 가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각각의 대안들을 어때?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행렬 분석도 되는 거지 사실. 여기서 그렇지? 이 양적 연구로 하면 행렬 분석도 되는 거야. 특정 사건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어때? 다양한 대안을 찾아서 적용하는 거. 행렬 분석도 되고 거기에 어때? 점수를 매기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경쟁 가설도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경쟁 가설은 뭐만 선택하는 거야 지금? 가설까지만 선택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결론까지 도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행렬 분석이 더 맞겠다. 이해하셨죠? 델파이 기법은 보세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가 나오면 델파이야. 이해하셨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배분하고 다시 의견을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책 델파이가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델파이는 질적. 의사결정 나무 기법은 어때? 여러 가지 대안을 나뭇가지 형태로 분류한 후에 여기서 뭐예요? 양적 연구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확률을 계산한다든지 행렬 분석이 되려면 어때? 점수를 매긴다든지. 이해하셨죠?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은 상황이 어떻게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대안을 찾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대안 찾는 게 아니야. 대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더 우수한가 이걸 찾는 거지. 그게 뭐예요? 행렬 분석. 그거 알아야 돼. 405번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정보 분석은 현안 분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치? 이게 뭐예요? 현행사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2번 정보 분석은 미래의 일을 포함해서 예측 판단을 해야 한다. 뭐 그럴듯하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정보 분석은 어때? 첩보의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치? 첩보의 부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뭘 쓰면 돼? 개념형을 쓰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자이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자료형이라는 건 분석도 없어.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자료를 무조건 많이 모아서 어때요? 이걸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때요? 이게 분석이란 분석이지만 개념형을 쓴다라는 거죠. 개념형은 어때? 우리가 가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설정해 놓고 거기서 어때? 위증화를 통해서 어때? 가설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때요? 뭐를 할 수가 있어? 첩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얘는 답이 뭘까요, 여러분? 405번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면 틀리게 돼. 3번 과거 사례를 어때요? 데이터의 과거 지향적 오류가 떠올랐어. 야, 과거 사례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원래는 다 어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사 연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예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만 가지고 어때? 미래를 분석하는 이거는 그치? 이게 100%라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어때? 판단을 하는 거는 어때? 맞는 거야. 이해하셨죠? 앞에서 있었잖아. 여러분 역사 비교 연구 같은 것도 뭐 하는 거야 이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어때?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게 역사 비교 연구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럼 어때? 반드시 맞는다. 그럼 틀린 거지만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어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어때? 이게 사회적, 그치? 우리가 사회과학 방법으로 어때? 틀린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해봐, 여러분. 국가정보학의 접근 방법 중에도 어때요? 역사적, 사례적,
그치, 접근 방법이 있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았다고 봐야 돼. 그러면 1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2번이 틀린 거야. 이해하셨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 이 해설은 그냥 무시해. 제가 쓴 거 지가 그치, 지가 지 이름으로 해놓고 지가 쓴 거 아니라고 하면 이거 너무 무책임한데, 네, 여러분 죄송해요. 자, 2번 왜 틀렸어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지금 미래를 예측할 때도 미래 일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죠? 과거와 뭐를 가지고 하는 거야. 기본 정보와, 그치, 기본 정보와 현용 정보를 가지고 판단 정보를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미래 일을 포함해서 라고 해서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런 걸 찾아내기가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거지. 그치? 예측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예측 판단보다 뭔 얘기야? 이게 그치? 뭔 얘기? 그래서 미래 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 봐봐. 요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판단 정보는 뭘 가지고 하는 거야? 판단 정보는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정보하고 현용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래 일을 포함해서 판단 예측을 한다. 예측 판단을 한다. 그럼 틀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교수님이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어때요? 3번을 준 거야 지금. 이해했지? 그래서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게, 야, 과거 사례뿐만 아니라 어때? 현용 정보까지 겉에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해봐라. 그게 어때? 판단 정보다라는 얘기예요. 자, 406번. 정보 분석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검증 방법을 활용한 분석 기법이다. 그렇죠? 의사결정 나무 기법, 브레인스토밍, 경쟁 가설, 인과고리. 의사결정 나무 기법. 벌써 몇 번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실증적 연구다. 라는 실증적 연구다. 실증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렇죠? 이게 생각해 보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겠다는 게 실증적 연구야. 아셨죠? 지금 인간의 의도라든지 인간의 의미라든지 이런 건 어때? 경험하기가 어렵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양적 연구를 뭐라고 불렀냐면 실증적 연구라고 불렀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증적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적이란 말이다. 이해하셨죠? 실증적이 양적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증적 이론의 분석 기법에 포함될 수 있는 건, 그쵸? 옛날에는 어때요?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고등학생 애들 보는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2014년도에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양적 분석을 실증적 분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게 포함될 수 없는 것 하면, 이것도 봐봐. 실질적 분석 이론이 무슨, 실증적 이론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의사결정 나누기법이 어때요? 딱 떨어져 있지. 사례를 연구할 수, 여러분 잘 봐. 자, 사례를 연구한다라는 말은, 이게 가장, 사례를 연구하는 게 뭐겠어요? 양적과 질적 중에 질적. 그렇죠? 그럼 사례 연구의 반대말이 뭐야 이게? 사례를 연구해서는 어때? 보편 이론의 확립이 불가능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구체적 개별적 사례를 연구하는 걸 질적 연구라고 하고, 전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어때? 보편 이론을 확립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양적 연구라고 한다. 이해했어?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설명으로도 나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앞으로 어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떻게 달라요? 이런 거는 어때? 문제도 많아,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돼. 408번이다. 408번.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베이지안 기법은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조합이다. 그치. 이게 다 양인데 그럼 안 돼. 그치. 양이지만 베이지안 기법 뭐 하는 거야, 지금? 베이지안 기법은, 그죠. 베이지안 기법은 확률 계산하는 거지. 이거 기억해.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그치. 이게 베이지안 기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A가, 그치. A가 일어났을 때 확률분의 어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베이지안 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추가되는 사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얘가 일어났을 때는 확률이 어떻게 되지? 계속 계산해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베이지안 기법. 그러면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조합이다. 그럼 어때요? 이거는, 그치. 폴리콘 앤 팩션스. 그렇죠. 폴리콘 앤 팩션스.
그래서 어때? 폴리콘 앤 팩션스가 뭐가 되는 거야? 양적 분석 기법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네. 시뮬레이션은 어때? 모의 전쟁을 위한 어때? 워게임을 포함한다. 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워게임이라는 게 어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패가 결정되는지를 어때? 한번 보려고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워게임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시뮬레이션하고 VR은 다른 거야. 다른 거. VR은 다르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어때? 모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전쟁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워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이제 잘 봐. 요즘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이 참전했을 때와 참전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어때요? 며칠 만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확률로 계산하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비행기 안에 이렇게 조종해보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통계 분석은 어때? 양적 분석 기법으로 연역법과 기납법이 모두 활용된다. 근데 사실 3번 같은 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이거는 어때?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양적 연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잖아. 그럼 가설에서 어때? 여기까지는 어때? 연역적 연구고 자료 수집부터 다시 어때? 결론을 포함하는 건 어때? 귀납적 연구니까 양적 연구에서는 어때요? 이게 이제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자료형에서는 뭐가 없어? 자료형은. 자료형은 뭐가 없지? 가설을 세우지 않지. 가설을 세웠다는 개념형이잖아. 개념형은 어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때?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개념형은 양적, 질적이 모두 적용되는 거지만 어때?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뭐밖에 없어? 귀납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 통계 분석은 어때? 양적 분석 기법으로 연역법과 귀납법 모두 활용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쵸? 게임 이론은 어때? 국가 간의 이해 충돌 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치? 그러면 이해 충돌할 때 더 큰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주어져. 너 보상 이만큼 주어지고, 너 보상 5 주어지고, 너 보상이 7 주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게임 이론이라는 것도 어때? 굉장히 비슷한데,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쵸?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A국이 있어. A국이 있고, 그럼 A국에서 어때요? 이 행위를 한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때? B국도 어때요? 행위를 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기에 어때? A국에 뭐예요? 이게 보상이라고 하면 A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뭐 7, 이건 어때? B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어때? 숫자를 딱 넣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A국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딱 정해질 수밖에 없지. 그런 게 뭐예요? 게임 이론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어때? 항상 뭘 선택할 거니까. 숫자가 높은 쪽을 이제 보상이라고 하면 어때? 숫자가 높은 쪽을 선택할 거고, 이게 어때? 페널티라고 하면 어때? 숫자가 낮은 쪽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뭐 마이너스로, 페널티는 마이너스로 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어때? 선택하지 않고 플러스가 높을수록 어때? 선택한다. 그러니까 어때?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수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게임 이론은 어때?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방식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 408번 같은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야. 왜 그러냐 하면 다 양쪽인데? 그럼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했지? 근데 어때요? 지금 베이지안 기법은 뭐예요? 확률 계산. 그다음 어때? 게임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은 뭐예요? 얘는 폴리콘 앤 팩션스. 자, 정세 전망 분석. 그럼 409번 양적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베이지안 기법은 어떤 가설을 설정한 후에 추가 정보가 입수되면 본래 가설의 확률을 재산정하면서 그치? 의사결정을 바꾸어 간다. 재산정한다는 게 뭐야? 확률을 다시 계산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바꾸어가는 기법이에요. 시뮬레이션 기법,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데 실제 현상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때? 모형을 만들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전쟁에서 여러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 그럼 어때요? 다른 거 다 빼고, 야, 무기하고 어때? 전력만 가지고 해보자.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시뮬레이션도 어때?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현상을.
모델링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화한다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 경제력 이런 거 다 빼고 야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며칠 걸린다 해보자. 이런 게 어때? 모델링해서 이해하셨죠? 자,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때? 모형을 만들어서 문제점과 어때? 해결책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길 수 있나? 질 수 있나? 그거 어때요? 이거를 어때? 한번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 어때? 문제점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과 구별되는 말이 뭐다? 대안을 찾는다. 대안을 비교한다. 그럼 틀려. 이해하셨죠? 대안끼리 비교하는 건 뭐예요?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때? 행렬 분석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분석을 하고 나면 분석 결과나 프로세스는 어때? 더 이상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선지를 잘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선지를 만드는 거야? 그쵸? 야, 이거는 그치, 자기 답이라고 손들고 있잖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기는 계속 쓰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통계나 확률로 일반화한다는 게 어때요? 보편 이론을 정립한다는 말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통계나 확률로 어때요? 보편 이론을 정립해서 설명과 예측을 주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양적 분석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잘 봐. 질적 분석은 딱 그 상황에서만 맞잖아. 이해했지? 양적 분석은. 보편 이론 모든 사회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한 번 방법을 정립해 놓으면 어때? 여러 사회에 다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제가 멍청했네. 교수님은 어때요? 엄청난 뜻을 가지고 3번 선지를 만든 거야. 양적 분석에서는 어때? 한 번 방법이 정해지면 보편 이론을 만들어 놨으니까 모든 사회에 적용해서 어때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질적 분석은 어때요? 딱 그 상황에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 다른 사회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분석 기법과 검증 방법의 연결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브레인스토밍은 어때? 질적, 의사결정 나무, 틀렸네. 그쵸? 이 의사결정 나무는 어때? 양적이에요. 시뮬레이션, 양적, 베이지안, 양적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411, 자. 질적 분석 기법에 포함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문제될 게 이거밖에 없었던 거야. 계속 이것만 나잖아. 자. 그래서 포함될 수 없는 거는 베이지안 기법이네. 그쵸? 베이지안 기법. 사례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인과고리는 어때요?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그걸 분석하는 걸 인과고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자, 베이지안 기법은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한 복수의 가설을 설정하고 각 가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률 판단을 하고 추가로 입수되는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 변화 추이를 통계학적으로 어때? 추론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계속 한단 말이잖아, 이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복수의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어때? 일단, 그렇지. 이 확률이,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을 때 베이지안 기법도 어때? A 가설이 있고 B 가설이 있고 C 가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가장 높은 확률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추가되는 정보를 입력해서 어때요? 각각 확률을 계산했을 때 어때? 최종적으로 어떤 게? 이 가설이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베이지안 기법은 어때요? 어떤 주제에 대한 복수의 가설을 설정하고 각 가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률 판단, 확률을 계산해 추가로 입수되는 첩보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추가로 입수되는 첩보를 바탕으로 확률 변화 추이를 통계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베이지안 기법. 확률 계산하면 베이지안 기법. 팩션스를 수정해서 어때? CIA가 자체 개발하는 게 어때? 분석 기법이 폴리콘이 아니라 바뀌었지, 이거는. 자, 문제가, 그치. 이번은 뭐 쉬웠어. 그럼 3번. 경쟁 가설 기법은 경쟁 관계에 있는 가설과 첩보를, 자, 다시 별표해. 3번 별표해. 행렬표를 종합해서 어때? 가설과 첩보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인데, 행렬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어때? 행렬 분석이 되는 게? 아니. 경쟁 가설은 뭐야? 질적 분석이. 아셨죠? 그러니까 행렬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때? 행렬표를 사용할 수 있어. 다만 어때? 행렬표를 사용했는데 어때? 거기다 뭘 매겼으면, 점수를 매겼으면 행렬 분석이 되는 건데 점수 안 매겼으면 어때요? 이거는 행렬 분석이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귀납적 통계 분석은 어때? 자료의 통계를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추세를 발견하고 이를 미래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통계, 그치. 어때? 분석자의,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적으로 하는 거야. 질적 연구보다는 어때? 양적 연구에 어때요?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되기가 어렵겠지. 아예 절대적으로 개입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언제나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양적과 질적 중에서, 이해하셨죠? 양적과 질적 중에서 통계 분석이 어때요? 지금, 자, 주관이 개입되기가 어렵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질적 분석 기법에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다.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이해하셨죠?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게 날 수 있는 걸 대비해야 돼.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분석 기법으로 옳은 거예요. 정확한 공식에 대입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 뭐야? 확률 계산. 그렇지. 베이지언 기법. 야, 했지. 뭔 말인지 알겠지? 경쟁하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방을 찾아내는 정보 분석 기법은 뭐예요? 경쟁, 가설. 여기다 점수까지 매기면 행렬, 분석. 이해했지? 자,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베이지언 기법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복수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쵸. 이게, 자,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률 판단을 하고, 추가로 입수되는 첩보를 바탕으로 확률 변화 추이를 통계학적으로 추론하는 거. 이게 아까 설명했지? 폴리콘 팩션은 기법은 어떤 국가가 선택할 국가 정책을 예측하고 어떤 향후 정치적 전개 방향을 전망하는데 활용돼. 국가도 뭐라고 보는 거야?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서 얘가 어때? 어떤 선택을 할 거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게임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전개 방향을 전망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때요? 어떤 걸 선택할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핵심 판단 기법은 복잡한 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을 내는 것으로 다수의 가설 설정과 첩보 평가를 통해서 어때? 핵심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인과고리 기법은 어때?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과관계에 따라 도출함으로써 어때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것도 정보사회론 잘 봐. 국가정보학에서 안 배웠으면 어떻게 맞히면 돼? 정보사회론으로 맞히면 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이제. 자, 이것도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거 기술결정론은 뭐라고 그랬죠? 기술결정론은 뭐 미친 소리. 갑자기 기술결정이 왜 나와? 야, 기술이 사회를 변동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회 구조론은 뭐였죠? 사회 구조론은 얘는 자, 이 사회 구조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 관계가 자본과 노동자 관계잖아. 얘네가 뭐예요? 지금 뭐에 영향을 미쳐?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어때? 기술이 뭐예요?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어때? 지금 생산 관계와 사회 변동을 어때요? 매개하고 있잖아.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 t는 x 플러스 2고 아주 쉬운 거 생각해. 그냥 t는 y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t를 매개로 해서 어때요? y와 x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뭐 이렇게 대충 해. 그 t가 어때요? y로도 표현되고 x로도 표현되니까 어때요? 이게 자, 생산 관계는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어때? 기술은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때요? 지금 기술을 가지고 어때? 이걸 연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거 어때? x와 y의 관계가 정해진단 말이야. 이해하시죠?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인과고리에서는 어때? 원인과 결과인데 이런 거 있어서 뭐해?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매개 변수가 아니라 뭐예요? 종속 변수지. 이해하셨죠? 종속 인과관계에서는 어때? 반드시 중요한 게 독립 변수를 원인이라고 하고 종속 변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라고 하는 거잖아. 매개 변수는 뭐에 불과해? 그냥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연결해 주는 거에 불과하잖아. 그래서 그치. 야, 여기 매개 변수 왜 나와? 이거 4번 찍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치 문제가 옛날에는 야 니네 정보사회를 배웠지? 그럼 이 정도는 알겠지? 이렇게 해서 낸 거란 말이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왜 알아야 돼? 매개 변수가 아니라 뭐다? 종속 변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423페이지까지만 할게. 자, 여기 쉬우니까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질적 정보 방법 중에 하나죠. 그쵸? 질적 정보잖아. 1941년에 그쵸? 알렉스 F 오스본이라는
세일즈 방법 개선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 처음 시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건 뭐 처음 본 거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죠? 잘 모르겠다. 나중에 판단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양한 의견 비판 없이 어때? 개진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때? 중요한 아이디어만 정리해서 활용한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3번과 4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3번. 지금 다양한 의견을 비판 없이 개진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예, 그럼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어때? 다 얘기해봐.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번은 맞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때? 중요한 아이디어만 정리하면 뭐하러 브레인스토밍을 해? 그쵸? 브레인스토밍은 그치, 뭐처럼 악마의 변론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이럴 수도 있겠네, 이런 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418번. 자, 분석관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문제점과 가능성을 도출하고 적극적 해결 방법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단사고의 어때? 자유연상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주어진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어때? 보다 많은 문제점과 가능성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집단사고의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 니네 뭐 다 말해봐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할 연기는 아니지. 역할 연기 여기 나올 수가 없잖아. 이게 내지적 접근에 의해서 어때? 여기 상황에 맞는 사람을 어때? 한 건 아니잖아. 그럼 핵심 판단이냐? 이게 어때요? 우리가 관련성이나 뭐 그치 실현 가능성 가지고 어때요? 지금 이거를 그치 압축했다 이런 말도 없지. 경쟁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때요? 가설의 우월성을 판단했다 이런 말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브레인 스토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 정도는 맞힐 수 있어, 여러분. 야, 찍으면 이거밖에 찍을 게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419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경쟁하는 가설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서 가설을 어때? 행렬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와 일치 여부의 판단하는 어때? 질적 정보 분석 기법. 다시 행렬표를 작성했는데 뭐야? 질적 정보 분석 기법. 그럼 뭐예요? 이게 경쟁 가설이다. 이해했지? 경쟁 가설. 기본서에 봐. 경쟁 가설 하면은 거기 이제 뭐예요? 우리가 가설 여러 개 있었어. 했지? 야, 이라크는 어때? 사전에 폐기했을 것이다. 아니면 계속 개발한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 그러니까 가설에서 어때요? 뭐를 보는 거야, 이게? 일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게 가설과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거, 위중할 수 있는 거를 주로 보는 거야. 이사죠. 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420번. 서로 다른 국가나 집단이 경쟁 상태 혹은 어때? 이해가 상충하는 방안을 놓고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 찾아내는 정보 분석 기법이야. 자, 지금 국가나 집단이 경쟁 상태 혹은 이해가 상충하는 방안을 놓고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이걸 했을 때 어때요?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다. 이게 뭐야, 이게? 게임 이론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게임 이론이, 자, 420번 같은 정말 좋은 문제다. 이해하셨죠? 게임 이론이 어때? 이거다라는 거죠. 이해 상충하는 방안을 놓고 어때? 어떤 방안을 다시 뭐라고요?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전제로 한다. 이걸 가지고 그치 경쟁 가설 이러면 안 돼. 거기다 또 어때요? 더 나가서 어때? 경쟁 분석 이런 미친 짓 하지. 이거는 분석관들이 경쟁하는 거지 행위자가 그치 하는 게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경쟁 상태 혹은 어때? 이해가 상충되는 방안을 놓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거잖아.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자,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냐? 이걸 어때요?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뭐다? 이게 게임 이론이다. 그렇죠? 420번 같은 건 진짜 좋은 문제예요. 자, 421번. 주어진 이론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지만 사례 연구나 어때? 역사 분석 또는 어때? 역사 구조적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 사안에 대해서 어때? 서술을 하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 예측하는 방법론적 경로다라고 하면 그치 이건 뭐 1번 그치 이런 거는 어때? 이거는 질적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왜 질적 분석이야? 사례 연구라고 돼 있잖아. 역사 연구라고 돼 있잖아. 이해하셨죠? 이런 건 어때? 질적 분석이야. 이해하셨죠? 지금
역사라는 거는 그 시기에 어때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떤 보편 이론적 접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2번 정치사회 현상의 규칙성, 발표표의 규칙성, 반복성, 보편성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게 뭐야? 양적 연구잖아. 이해하셨죠? 이거보다는 그쵸? 분석관의 어때? 직관과 분석 대상에 대한 어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맥락적 특수성, 별표에 맥락적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둔다라고 하면 어때? 질적 연구다라는 거죠. 연구의 초점이 현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데 맞추어져 있으며, 그쵸? 다시 뭐라고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데 객관성과는 어때? 거리가 있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데 맞추어져 있으나 결과에 대한 주관적 설명이 결여되기 쉽다. 얘는 원래 어때? 객관적 설명이 불가능해. 이해하셨죠? 여기 위에서 보면 자,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뭐에 의존한다고 했어? 분석관의 직관. 여러분, 직관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여자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어제 뭐 했어? 뭔가 증거는 없어.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뭐야? 너 어제 뭐 했어? 이걸 여자애 뭐라 그래? 직감이라고, 직감. 직관 같은 말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어때?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이걸 직관이라고 하는 건데, 자, 직관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야, 감히 그게 뭔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객관적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주관적 설명이 결여되기 쉬운 거는 뭐예요? 너 분석관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때? 주관적 설명인데 사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어때? 주관적 설명이 결여되는 건 어때? 양적 연구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3번.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별표에 뭐라고요? 의미. 의미를 이해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의미 탐구를 통해서 주관적인 일반화로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어때? 설명과 예측을 시도하고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하기가 쉽다. 그렇죠? 자, 쉽다. 비디님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자, 그러면 양적 분석 방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이다. 자, 여러분 실증주의가 뭐라고 그랬지? 실증적 연구라는 게 어때? 야,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왜 실증주의라고 안 하는지 알겠지? 야, 여러분 너 어제 뭐 했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럼 아니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나 잤어. 이게 봐봐 이게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실증주의 패러다임이라는 거니까 경험할 수 있는 어때?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연구하자. 그게 어때? 인간의 의도라든지 의미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게 뭐예요? 이게 실증주의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실증주의하고 그러니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어떤 게 먼저 나왔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양적 연구가 먼저 나왔어. 왜냐하면 사회과학 처음 연구할 때는 뭐예요? 그냥 자연과학처럼 해보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때? 인간을 연구하는 거니까 어때요? 자연현상과 많이 달라. 그게 어때?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어때? 그러면 좀 우리는 어때? 인간의 의도라든지 의미도 연구해보자 해서 나온 게 어때? 질적 연구야. 외워. 여러분. 베버. 이런 사람들은 뭐야? 질적 연구다. 아셨죠? 자, 베버가 특히 어때? 질적 연구를 만든 사람이 베버야. 자, 어쨌든 가치 내재적이라는 게 어때?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어때? 질적 연구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잘 봐. 지금 내재적 접근과 어때? 보편이론적 접근이 있다고 했잖아. 보편이론적 접근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편견적인 방법이다. 그치? 비편견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어때요? 너 주관 섞지 마. 이런 거야. 객관적으로 연구해. 이런 거 비편견적인 방법. 시뮬레이션 기법은 어때? 양적 분석이잖아. 이거는. 그쵸? 자, 423번. 자, 보는 거야. 가능한 모든 대안을 도식화해. 벌써 여기까지. 모든 대안이라는 게 어때? 각각의 가설을 도식화했다는 게 어디다 넣었다는 거야, 지금. 행렬표에 넣었다는 얘기잖아. 아셨죠? 자, 도식화해서 단순 명확하게, 그치?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쵸? 자, 유용하게, 이게 너무 급했어. 자, 423번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능한 모든 대안을 도식화해서
문제를 어때? 단순 명확하게 하는 유용한 정보 분석 기법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경쟁 가설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경쟁 가설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자 생각해 보면 왜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 이게 정답일까를 생각해야 돼. 왜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 정답일까요? 모든 대안은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하다는 게 중요하다. 단순하다는 게 뭐야? 모델링 했다는 말이잖아.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어때? 양적 연구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생각해봐. 자, 봐봐. 자, 요것만 해볼게. 그러면 야 김정은이 핵 개발을 어때? 포기할까 안 할까는 어때? 뭐 김정은의 개인 신상 정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개인 신상 정보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어때? 얘가 뭐 예전에 어디서 공부하고 어떻게 자라왔고 뭐 아빠한테 뭐 어떻게 뭐 학대를 당했는지 뭐 안 했는지 뭐 이런 거. 그쵸? 자. 그다음에 어때요? 뭐 그치? 북한이 처한 뭐 경제적 위기 또는 어때요? 북한이 처한 어때? 군사적 위기. 그다음에 어때요? 또 뭐가 있어?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의 개인 북한이 처한 군사 뭐 정치적 위기. 그다음 어때? 여기에 어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야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뭐 이런 게 있어. 이해했지?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두 글자로. 핵 개발에 대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 원인은 뭐가 되죠? 변수라고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변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질적 분석하고 양적 분석 중에 양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게 변수가 많을까? 요까지만.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중에는 변수가 어떤 게 많아? 질적이 많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양적은 뭐 한다고 했어? 뭐 한다고 했죠? 그래프 그린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다 나타내려고 해봐, 그래프로. 그럼 어때요? 나타낼 수는 있겠지. 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뭐 6차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6차원 그래프로 어떻게 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 3차원만 돼도 못하는 거죠. 공간 도형만 다 나와도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양적 연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 뭐 중요해? 이런 거 몰라. 그거 어때? 지금은 딱 뭐만 가지고 하자? 그쵸? 뭐 군사적인 거하고 어때? 미국 이것만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 지워버리고 어때요? 이거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어때? 미국의 어떤 정치적 입장만 가지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든다는 건 어때? 그래프 그린단 말이다 라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양적 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변수를 줄여서 어때요? 그렇지, 변수를 줄여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다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두 글자로 모델, 세 글자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자, 그래서 이것만 이제 됐어 이제. 자, 단순화한다. 아까도 썼잖아. 그치? 단순화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명확화한다 라는 말은 얘는 첫 번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수를 줄여. 그치? 변수의 숫자를 줄여. 얘 변수의 숫자의 개수를 줄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래프와 시각화하기 위해서. 또는 어때?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링 한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 틀리기 쉽다. 가능한 모든 대안을 도식화해서 자, 단순 명확하게 하는데 유용한 정보 분석 기법. 얘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데지 만약 경쟁 가설이 되려면 어때요? 가설 중에 우열을 찾는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좀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겠다라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어때요? 대안 분석 기법으로 갈게요. 자,
내 뻥친 건 아니지. 문제 풀고 났더니 어때요? 그치. 분석 기법이 어때요? 확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자, 뻥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공부를 안 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이다. 그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